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황동석 아나운서, 네. 지난 시간에 저축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은행에서 예적금 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높은 이자율이죠. 예. 근데 막상 가입하고 나서 적금 만기일이 돼서 찾아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자율이 낮아서 좀 고민했던 적이 많습니다. 실망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펀드나 주식 상품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은행의 예적금보다는 펀드나 주식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데요. 점점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화면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주식과 저축은행 상품에 밀려 고전하던 은행들이 예적금 특판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정확한 판매 시기와 이율이 관건인데요. 최대 연이율 4.7%의 적금부터 4.4%의 예금까지 높은 이율은 물론이고 요즘 멈칫거리는 주식시장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은행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데요. 과연 믿고 우리의 자금을 맡길 수 있는 걸까요? 판매 시기에 맞춰 잘만 고르면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은행 특판 예적금. 그 출시 배경부터 장점과 위험성까지 알려드립니다. 예, 기존의 정기예금 금리가 3% 중후반대에 머무는 데 반해서 이 특판 예적금은 높은 금리와 함께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경제알약에서는 희망재무설계 한지호 컨설팅 팀장님 모시고 특판 예적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경제신문을 보면 은행들의 특판 예적금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권에서 이렇게 잇따라 특판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특판 예적금이라고 하면 일반 시중은행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서 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말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현재 시중은행에서 12개월 예금 금리 기준으로 3.6%가 평균입니다. 거기에 이제 0.7% 정도 더해서 4.3%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원래 이 특판 상품들은 연말 연초에 자금의 만기가 돌아오는 걸 다시 묻기 위해서 을에 있어 왔는데 네.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특판 상품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이유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 6월 말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은행권들의 예대율, 즉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을 100% 이하로 낮추라고 했고 또 그 시한을 올해 6월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억제하고 예금 수신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형 저축은행들이 퇴출당하거나 또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으로 갔던 자금,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빠졌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 자금들을 다시 고객 잡기 일환으로 특판 상품을 통해서 유치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인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수신을 더 확충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확충되어 있다는 것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고금리 특판 예적금. 그런데 무늬만 특판 예적금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특판 상품들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본 금리에 우대 금리를 덧붙여주는 구조죠. 그래서 우대 금리를 덧붙이는 조건들을 각 은행들이 원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그 조건들을 잘 봤을 때 잘 상황이 본인 상황과 좀 비슷하다 하면 선택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히 금리를 더 준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선택하거나 그래서 소비를 더 늘리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무리하게 예측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좀 피해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특판 상품이라도 어차피 은행 상품인 관계로 단기 상품이죠. 단기의 예적금 경우에는 1, 2%의 금리 차이나 아니면은 월복리 정도로 만기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직접 많이 있는 금융계산기를 통해서 세후 금액을 계산해 보는 버릇을 들이면 본인들이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이익률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특판 예적금도 좋지만 가지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나 또 예측 기간 등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금융상품도 다를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이제 저축 투자하는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축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나중에 쓰기 위해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쓸 자금들에 대한 지출 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죠. 예. 그래서 먼저 앞으로 들 일들에 대해서 그 지출 계획을 먼저 하게 되면 필요한 시기를 알게 되고 또 필요한 시기에 마련할 자금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시기가 투자 기간이 되고 그리고 마련할 자금 대비해서 현재 내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보면 기대해야 될 수익률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출 계획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맞는 가장 적절한 금융사업을 선택하는 게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성격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먼저 올해 안에 이번 달이나 올해 안에 써야 될 자금들 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는 비상자금 이런 것들은 CME 같은 수십 출구 상품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꼭 써야 될 목돈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아무래도 안전한 은행 상품을 선택해야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의 안전이지 화폐 가치의 보전은 아니다. 그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내지 5년 이렇게 좀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 우리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정식 펀드나 이와 병행해서 시중 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채권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10년 동안 장기간 저축할 수 있고 또 10년 이후에 많은 자금들 확충이 필요한데 그런 상품들 위해서는 물가를 극복할 수 있고 또 10년 유지되면은 비과세 효과도 있는 그 변액연금 같은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동성 아나운서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예적금 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게 보시나요 했잖아요. 네. 그때 금리 따져본다 그랬는데 그보다도 먼저 목적이 중요하겠군요. 목적이 더 중요한 걸 이제 예. 알았습니다. 돈 모으기 참 쉬울 것 같은데 이제는요. 그래도 펀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쉬울 것 같아요. 네. 가입하기도 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높은 금리 특판 예적금에서 그 부족한 수익률과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입하면 좋을 만한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아무리 특판 예금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그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 금리, 그 자산 가치는 떨어질 확률이 있죠. 그래서 그 부족한 수익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금융기관인 그 신용협동기구나 저축은행을 예금자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하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내 주식에 정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트리플 B 이상의 그 회사채라든지 물가연동 국채가 좋습니다. 은행들이 속속 출시하고 있는 특판 예적금 상품 그 목적에 따라서 잘만 활용한다면 높은 금리로 또 자산을 잘 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은요. 희망재무설계 한지호 팀장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화가에 자리 잡은 카페와 옷가게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임대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걸음만 옮기고 눈높이를 낮추면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땅바닥과 거의 맞닿은 창문, 계단을 두세 개 내려가면 보이는 포근한 공간. 1층보다 낮지만 지하는 아닌 반지하 가게들입니다. 반지하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고요. 되게 느낌이 아늑하고 따뜻해서 번화가와 달리 한적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 낮은 곳에서 느껴지는 아늑함은 반지하 가게만의 매력인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아늑한 느낌도 있으면서 손님들이 딱 오셨을 때 좀 편안한 분위기로 매장에서 이제 제품들을 이렇게 보시고 또 구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최대한 주려고 1층이나 2층과는 달리 조금 낮은 곳에서 자신만의 얼굴을 드러내는 개성 만점 반지하 매장. 그 매력 속으로 안내합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혹시 반지하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살아본 적은 없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보통 반지하 하면 갖는 느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쾌쾌할 것 같고 예. 또 햇빛이 들지 않으니까 어두울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 재밌게 본 영화에서 수지가 사는 곳이 반지하더라고요.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수지사랑은 오늘도 계속되네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또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반지하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비가 오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좀 냄새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쾌쾌하고 또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편견이 깨질 것 같습니다. 자, 반지하의 유쾌한 변신에 대해서 이분이 자세하게 알아왔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김혜영 리포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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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근 반지하 카페와 식당 등 반지하 가게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리포터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신사동의 가로수길과 종로의 삼청동길에 이어 조용하고 한적했던 골목길이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도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와 아이디어로 독특한 골목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눈길을 사로잡은 반지하 가게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6호선 상수역 인근, 몇 년 전만 해도 한산했던 이곳이 특색 있는 가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주차장 등을 개조한 반지하 가게들. 하나둘 생겼던 이 가게들은 이제 골목 문화까지 만들어가면서 한 달에도 몇 곳씩 새로 공사를 하고 문을 여는데요.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반지하 공간이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입니다. 1층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는 250만 원 수준. 하지만 반지하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절반 이하고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여느 카페와 다름없이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카페. 길을 지나가다 보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계단을 내려가 창가에 앉으면 다락방처럼 아늑하고 푸근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있다 보니 혼자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기에도 편안한데요. 반지하의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는 커다란 창 너머로 부담 없이 펼쳐지는 풍경들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살짝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과 사람들, 눈높이가 달라지니 거리도 왠지 색다르게 보이는데요. 반지하에 매장을 내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월세가 1층에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홍대들은 1층이나 2층 상가가 다 찼기 때문에 무권리로 들어올 수 있는 가게는 반지하밖에 없었어요. 상권과 층수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가 임대료. 점포주는 저렴한 임대료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지하 매장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이 근방에는 무려 40개가 넘는 반지하 매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적한 거리의 매력에 끌려 일부러 이곳에 매장을 연 사람들도 있는데요. 옷가게부터 가방 가게 그리고 자전거 가게까지.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반지하만의 독특한 공간 미학에 끌려 이곳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선으로 거듭난 반지하 매장들, 지금부터 더 깊게 따라가 보시죠. 1층보다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한 자전거 가게. 상권이 아닌 골목길에 자리 잡은 이유는 이곳을 주로 오가는 고정 고객 때문입니다. 이 골목에 매장을 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대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일회성으로 술을 먹는다든가 클럽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고정적으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1층이나 2층보다는 부담 없이 내려다볼 수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는 상품들. 사람이 많이 오고 가지는 않지만 한 번 오는 사람들은 꾸준히 걷게 되고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반지하 매장을 열기까지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방지를 위한 건물 방수는 기본. 하수도 역류와 폭우 등도 신경 써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지하 매장 선택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지하 매장은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인과 협의해서 꼼꼼하게 방수 처리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가와 주차장 등을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단과 천장 등이 다른 매장보다 낮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1층에 위치한 상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요. 가방 매장과 옷가게 매장이 나란히 연결된 이곳은 함께 상승 효과를 내면서 손님들의 눈길과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유동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한적하지만 그런 약간 매니아틱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소탈한 인테리어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이들 매장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요즘에 너무 복잡하고 상업적이 아닌 이렇게 뭐 사적인 부분이라도 언니, 오빠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편안한 그런 매장의 그런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독특한 분위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지하 매장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상가용 건물이 아닌 주택과 주차장 등을 개조해서 만든 반지하 매장들. 큰 길가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시끄러운 음악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가 쉽죠. 작은 골목길의 한적한 매력과 가게의 아늑한 분위기가 이 거리를 한층 더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둡고 침침하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선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반지하 매장의 변신. 개성과 멋을 추구하는 이 거리의 새로운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알면 이야기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아늑한 반지하 가게들. 그런데 좀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의 발길이 뜸할 것 같기도 한데요. 혜영 씨 어떻습니까? 네, 이곳 가게들은 번화가와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독특한 메뉴와 주인들의 개성이 담긴 인테리어로 고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다녀온 상수동과 합정동의 반지하 가게는 거리의 독특한 풍경으로 알려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다고 해요. 네, 화면을 보니까 어떤 가게는 세 곳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예. 이곳이 이렇게 핫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번화가 상권은 워낙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상업적인 분위기가 많이 흐르는데요. 예. 반지하 가게의 상권거리는 임대료가 절반 이하인데다가 개성 있는 인테리어와 아이템으로 승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게의 주인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좋고요. 고객들은 한적한 여유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네. 요새는 사람들 북적북적한 데보다는 좀 한가로운 곳이 좋던데요. 여유를 좀 찾고 싶었는데 이런 반지하 거리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네. 자, 혜영 씨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예. 좀 반지하 가게와 우리 경제 알약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을 또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슬금슬금 마음을 여는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연애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사람한테 슬금슬금 다가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느 것이든 마음을 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낮은 자세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은행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은행인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번호표를 뽑아들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은행 업무를 보고 나오는 장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평범한 은행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고객들과 만나기 위해 은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세미나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일단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은행이라서 그런지 다른 것과 달리 혜택도 굉장히 많아서 지난해부터 대학가 앞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신개념 은행 점포 KB 락스타존. 은행 인테리어도 일반 은행들과 다르게 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또한 창구 직원들 역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해 젊은 고객들과 눈높이를 맞췄는데요. 은행 업무가 아니어도 이곳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IT 기기와 세미나실 등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KB 락스타와 연계된 카드가 있으면 더 많은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알뜰한 고객들이 즐겨 이용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내종 고객이 증가해서 요즘은 락스타가 없는 대학에서까지 와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 출신인 KB금융지주 회장의 뜻에 따라 시작된 락스타존. 은행의 분위기와 서비스를 바꾼 이유는 고객의 수를 더 많이 늘리고 은행의 이미지를 젊고 편안하게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캠퍼스 내 입점해 있는 KB은행의 지점수는 경쟁은행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인테리어와 이벤트, 다양한 IT 제품 무료 이용 등으로 젊은 고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있는 공간을 세미나실이나 셀프 카페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점점 이제 은행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본인들이 편하게 쉬면서 은행 거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이미지로 더 각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성공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초기와는 달리 지점수는 41개로 늘었고 27만 개의 계좌를 유치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KB국민은행 락스타존. 출범 1년 만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은행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런 은행이 있었다면 예. 매일 갔을 것 같아요. 데이트하기도 좋고 또 무료라고 하니까. 또 여기에 직원들도 젊고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금상첨화네요. 요즘 대학생들 참 부럽습니다. 예,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오는 5월 3일에 무료 환경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연사랑 음악회 외에도 아름다운 숲가꾸기, 또 자연사랑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신한은행 역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과 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월 2회 이상의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시중은행들은 꾸준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를 열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질 텐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은행에 자주 갔었어요. 그렇죠. 피서 즐기러. 왜 갔을까요? 시원하니까요. 예, 에어컨이 빵빵해서 갔었는데 사실 좀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은행에서는 그런 고객들의 방문을 오히려 좀 좋아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은행에 가면 아무래도 팜플렛을 한 번 더 볼 수 있고 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니까요. 은행들은 고객을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은행 방문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경제 알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시죠? 경제 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